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한국지리 수능 특강 제2강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정보 문제 해설입니다.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은 형성평가지의 일부이다. 5 진술 모두 옳게 표시한 학생을 고른 것은 1. 양택 풍수는 죽은 사람의 몇 자리를 찾는 풍수이다. 이건 양택이 아니라 음택이죠. 2번 호넬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는 아메리카가 표현되어 있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네요. 호넬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조선 초 1402년에 제작을 했는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건 발견이 아니죠. 처음 도착한 건 1492년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에는 아메리카가 없죠. 이건 뭐 외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지도를 보면 아메리카가 없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 지구 전후도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한 지도로 평가받는다. 옳은 설명이죠.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죠. 지구 전후도는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서 제작한 거고 구체의 표면에는 중심이 없어서 중심이 없으니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화 사상을 극복한 지도로 평가받아요.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4번 택리지에서 제시한 가거지의 조건은 지리, 생리, 인심, 산수이다. 옳은 설명이네요. 5번 속성 정보는 장소나 현상의 위치 및 형태에 관한 정보이다. 속성 정보가 아니라 공간 정보네요. 그래서 XXOOX에 해당하는 건 XXOOX니까 정답은 정이 되겠네요. 2번 다음 자료의 가다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대동여지도, 동국대지도, 조선방역지도 중 하나임. 보통은 대동여지도하고 이제 그보다 전에 만들어진 지도만 보통 비교를 하는데 이 문제는 지도 3개를 비교하고 있네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대동여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를 이렇게 꼼꼼하게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구분해서 정답을 찾아볼게요. 가는 우리 한반도의 모양이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이렇게 지금 네모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던 분첩, 절첩식으로 지금 나타낸 거고요. 나타냈다기보다는 그렇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가 하나의 조각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걸 이렇게 접은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하나의 조각인 거고요. 그래서 가가 대동여지도예요. 대동여지도.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뭐 그냥 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동국대지도는 이제 대동여지도의 전신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동여지도 전에 뭐 가장 정확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꽤 정확했던 우리나라 지도예요. 그래서 나하고 다하고 이렇게 보면 사실 크기를 보면 다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다가 우리나라를 지금 더 정확하게 나타낸 걸 알 수 있어요. 다가 동국대지도고요. 그 다음에 나가 조선방역지도예요. 1번 가는 국가주도로 제작되었다. 가는 김정우라고 하는 개인이 주도해서 제작했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나는 분첩절첩식으로 제작되었다. 분첩절첩식으로 제작된 건 대동여지도 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지도의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 대동여지도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목판으로 제작해서 그러니까 판화, 나무에 새긴 판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찍어내면 돼서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 정답은 3번. 4번 나는 다보다 북부지방의 정확도가 높다. 지금 지도가 아주 선명하진 않아서 근데 이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북반구랜다. 한반도 북쪽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모양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찌그러져 있죠.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이게 실제 면적보다 작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동국 대지도만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 북부 지역이 대동 여지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교하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 가다중 지도 제작 시기는 대동 여지도가 가장 이른 게 아니라 가장 늦다. 가장 이른 건 조선 방역 지도예요. 3번 다음 글의 기역 디귿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각각 한 장의 지도로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통계 지도 유형을 AC에서 고른 것은 기역,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 분포. 이건 뭐 너무 쉽죠?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말로 뭐 길게 설명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약간 감각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 분포를 나타내기에는 등온선 지도니까 같을 등자, 온도라고 하는 수치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등치 선도가 가장 적합하겠네요. 그래서 기역은 C가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 시, 군 간 인구 이동. 시, 군 사이에 인구가 어떻게 이동했느냐. 그래서 어떤 것, 사람이든 물자든 이동과 그 다음에 양을 나타내기 위한 적합한 통계 지도는 유선도, 선이 흐른다 화살표 지도죠. 자, 그래서 A가 니은이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은 동별 인구 분포 현황은 점지도, 등치선도, 유선도, 단계 구분도로 나타내기 애매한 또는 나타낼 수 없는 이제 다양한 지리 정보를 도형을 써서 나타내는 거죠. 도형 표현도가 되겠죠. B가 디귿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기역이 C니까 그리고 니은은 A니까 그 다음에 디귿은 B니까 정답은 4번. 4번 다음 자료는 지역조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조사 주제하고 지역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건 이제 교재에는 실내 조사, 그 다음에 야외 조사로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번 이렇게 되풀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나가기 전에, 야외의 다른 말은 현장 또는 현지에 나가기 전에 조사하는 사전 조사로 바꿔서 이해하면 쉽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야외 조사는 내가 궁금한 그 지역, 그 장소에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거니까 현장 조사로 바꾸면 헷갈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는 이렇게 수집한 지리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하고 그런 단계인 거죠. 그 다음에 토의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는 보고서를 쓴다, 정리를 한다. 보기를 볼게요. 야외 조사 시 활용할 설문지를 제작한다.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설문조사를 할 건데 그걸 제작한다. 사전조사, 실내조사에서 해야 되는 일이네요. 그 다음 조사 목적과 방법, 분석 자료, 결론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건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수집한 지리 정보를 그래프와 지도로 적절하게 표현한다. 맞는 설명이죠. 다음 연구 목적에 맞는 지리 정보를 찾아 사진을 촬영한다. 사진 촬영은 현장에 가서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지도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고요. 나는 천하도죠. 두 지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에 개념 부분에 있으니까 이 지도들에 대해서 많이 헷갈린다. 그럼 개념 공부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복습을 다 하고 문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렵다 그러면 복습이 충분히 안 된 거예요.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문제를 풀 준비를 충분히 하고 이제 문제를 봐야지, 문제에 덤벼야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질게 뻔한데 이렇게 정답을 찾으려고 덤비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아무튼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문제 해설만 곧바로 할게요. 선택지 1번, 가는 민간에서 제작된 관념적인 세계 지도이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아니라 천하도죠. 그 다음 나는 최초로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백리척이라고 하는 축척을 처음 사용한 건 동국대지도예요. 대동여지도 설명하면서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대동여지도가 굉장히 유수하고 처음으로 적용한 부분도 많고 하지만 축척은 대동여지도가 처음이 아니라 동국대지도가 처음 사용하였다. 알아두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3번 나는 가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조선 초 1402년 그 다음에 나는 뭐 한 장만 있는 건 아니라서 조선 중기 이후에 민간 백성들이 이렇게 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A는 아프리카, C는 인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A가 아프리카인지 학생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국 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세계 지도 여러 차례 보지만 사실 아프리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한국 지리 하면서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이게 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에 A는 이제 세계지도, 오늘날 세계지도 정확한 걸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뭐 주변 여러 나라도 있지만 아라비아 반도예요. 이것까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C는 뭐 알아둘만 해요. 왜냐면 이게 B는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쪽에 이제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는 여기가 우리 조선, 우리나라 한반도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동쪽으로 일본이 있다는 건 당연히 조선시대의 사람들도 당연히 알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위치나 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C는 일본이에요. 인도가 아니고요. 이 지도에서 인도는 대략 여기쯤에 있는데 이거 뭐 지도가 흐릿하기도 하고 어차피 한자로 써 있어가지고 이게 원본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봐도 아마 학생들은 알아보기 좀 힘들 거예요. 참고로 이 지도에는 유럽이 또 표시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지도에는 신대륙,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남극 같은 건 없다.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 B와 D는 중국이다. 옳은 설명이죠. D는 누가 봐도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D는 천하도인데 여기쯤이 이제 조선이거든요. 근데 사실 조선을 정확하게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조선시대 백성들이 제작한 거예요. 민간에서 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임진왜란 후고. 그러면 백성들도 외나라, 일본이 있었다는 건 당연히 알았을 테고 그 다음에 조선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사는 지역이니까 그리고 중국,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중국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천하도에서는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일본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내해, 그 다음에 외대륙,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외대륙, 그 다음에 그 바깥쪽으로 외해, 이 부분은 가상의 세계인 거죠. 가상이라기보다는 이제 관념 속에 있던 세계를 표현한 거죠. 어쨌든 B하고 D는 중국이다. 정답은 5번. 2번, 다음은 대동여지도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번, 가, 읍치 주변 10리 이내에는 봉수가 있다. 자, 가는 읍치고요. 그 다음에 성이 없으니까 무성이네요. 자, 10리 이내면 방점 하나, 가는 직선에 가까운 선이 도로라 그랬는데 10리마다 이렇게 지금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봉수는 이게 봉수인데 지도에서 봉수를 찾아보면 어디 있을까요? 봉수가 뭐 숨바꼭질은 아닌데 눈에 잘 안 보이네요. 봉수가 어디 있지? 있을 텐데 봉수가 없는데 이렇게 선지를 내진 않을 텐데 왜 안 보이지? 없나? 안 보이는데요?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나? 어쨌든 자, 10리면 가에서 10리면 여기가 10리고요. 여기가 10리고요. 대략 여기쯤이 10리겠네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쯤이 심리일 거고요. 그러면 이 심리 안에 봉수는 없고 여기 보면 고산성, 여기 보니까 이 고산성이죠. 얘는 고산성이 있고 역참이 있고 봉수는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 있다. 그쵸.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고 해설하는 건데 분명히 봉수가 있었거든요. 여기 봉수네요. 물론 이 범례표 지도에 있는 이거하고는 모양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산 꼭대기 부분에 여기 부분 있잖아요. 얘가 봉수네요. 자, 그래서 가에서 봉수까지는 10리, 20리, 10리, 20리, 30리, 40리, 뭐 50리쯤 떨어져 있네요. 멀군요.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설명. 2번 나읍치는 유성이고요. 다읍치보다 도로교통이 발달하였다. 다보다 도로교통이 발달하여 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지도에서 직선에 가까운 가는 선은 도로를 나타낸 거다.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도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다는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가 도로교통이 더 발달하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정답은 2번. 3번 다읍치에서 가읍치로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이동할 때 고개를 3번 넘는다. 수업 시간에 고개 자세히 설명했었죠. 이게 마치 산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지금 산 줄기인데 도로가 이렇게 산 줄기를 넘어갈 때는 대체로 낮은 부분을 넘어간다. 이런 곳을 우리가 고개라고 한다 그랬어요. 고개. 그러면 다에서 가를 갈 동안에는 고개 한번 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게 하천이죠. 그래서 얘는 고개가 아니고요. 여기 부분이 또 고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번이 아니라 2번 넘는다. 잘못된 설명. 그 다음 4번 A하천은 남동에서 북서 방향으로 흐른다. 하천이 흐르는 방향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천이 흐르는 방향은 내륙에서 바다로 흐른다. 그러니까 뭐 대체로 해발고도가 높은 산간 지역에서 발원해서 흐르고 흘러서 바다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대동여지도에서 해안 지역을 표현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는 하천이 바다로 흘러가는 걸 내기도 해요. 그래서 바다가 하구 쪽.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이제 바다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천이라고 하는 건 계곡물이 모이고요. 더 커져서 이렇게 또 모이고요. 이렇게 모이다 보면 물줄기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래서 대동여지도에서 선 하나로 그 하천을 이제 단선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선 2개로 표현한 걸 쌍선으로 표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쌍선이 규모가 더 큰 하천. 그래서 하천은 서로 이어져 있을 경우 규모가 작은 하천에서 규모가 큰 하천으로 흐른다. 그럼 A 하천은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그래서 대체로 보면 북서쪽에서 이쪽은 북서쪽에 해당하겠네요. 거의 북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쪽은 상대적으로 남쪽이고요. 동쪽이니까 A 하천은 남동에서 북서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흐르겠네요. 5번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는 배를 통한 물자 이동이 불가능하다. B에서 C는 선 2개로 나타나는 하천. 그래서 하천으로 이제 배로 이제 물건을 이동할 수 있죠. 배를 띄울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설명이네요. 3번 가나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신증, 동국, 여지승남, 택리지 중 하나임. 자료의 형태만 봐도 쉽게 구분할 수 있죠. 나는 택리지고요. 가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고요. 이건 택리지를 중심으로 비교를 수업 시간에 자세히 했었어요. 보기 곧바로 볼게요. 가는 나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옳은 설명이죠. 택리지는 조선시대 후기 이중환이 편찬한 거죠.
그 다음 니은 나는 가보다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반영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디귿 기역은 이중환이 제시한 가거지 조건 중 인심에 해당한다. 산속에는 평야가 널따랗게 펼쳐져 있고 두 강이 한복판으로 흘러간다. 평야가 널따랗게 펼쳐졌고 두 강이 한복판으로 흘러간다? 뭐 아주 명확하진 않은데 뭐 기가 흐른다, 뭐 명당이다, 뭐 사람이 살기 알맞다, 뭐 그런 표현은 없는 걸로 봐서 이건 좀 넓게 보면 평야가 널따랗다. 사람이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강이 한복판으로 흘러간다. 물을 구하기도 쉬운 거고.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경제랑 관련된 넓게 보면 생리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확실한 건 인심은 아니죠. 뭐 사람의 마음, 풍속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설명.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는 1단원에서 내기에는 조금 형태가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지리를 공부한 지 이제 한 달이 채 안 됐을 텐데 2학년들 기준이에요. 3학년들 말고. 그리고 수능 특강을 꼭 3학년들만 보는 건 아니니까 2학년들도 뭐 보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1단원인데 A, B, C, D, E의 행정구역을 알아야, 이름을 알아야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2학년들이 보기에는 좀 난도가 높은, 꽤 어려운, 오히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문제는 중첩 분석을 이용해서 최적 지점을 찾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점수를 주려고 일부러 내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기호로 그냥 처리를 해도 됐을 텐데 굳이 지역 이름을 넣은 건 이제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시도를 이제 다 외우느라고 정신없거든요. 물론 외우면 좋긴 하지만 굳이 다 외울 필요는까지는 또 없는데 자칫 지리는 암기 과목이라고 이게 학생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1단원에 이제 이렇게 지역을 알아야만, 이름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건 조금 아쉬워요. 자, 아무튼 이런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뭐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죠. 점수를 그냥 옆에다가 빠르게 적어 볼게요. 2점, 2점, 3점, 그 다음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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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2점, 1점, 그 다음에 3점, 3점, 1점, 3점, 1점, 1점. 그래 총합을 적어보면 강릉이 7점, 태백이 6점, 횡성이 4점, 양구가 7점, 그 다음에 철원이 5점이에요. 근데 점수의 합이 같을 때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그랬으니까 강릉하고 이렇게 양구랑 비교하면 양구가 더 높네요. 자, 그럼 양구는 여기에선 B가 양구예요. 정답은 2번. A는 철원이고요. A가 철원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양구고요. 그 다음에 C가 강릉. 그 다음에 D가 횡성. 한우로 유명한 횡성이죠. 횡성. 그 다음에 E가 태백이에요. 뭐 이번 기회에 강릉에 있는 행정구역 몇 개 정도는 그냥 눈으로 한번 익혀두는 것도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2강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